네, 이번에는 세 개의 메뉴 중에 마지막인 툴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크게는 이제 6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바이블 레퍼런스, 세팅스, 패시지, 소셜, 룩업. 그래서 뭐 열 몇 개 이렇게 20개 가까운 기능들이 대충 봐도 있는데요. 아무리 빨리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좀 간략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의 컬렉션즈를 보시면은요. 이것은 예전에도 잠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어떤 그 공식 같은 것을 미리 만들어서요. 음, 이렇게 미리 이제 책을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뭐 검색이라든가 다른 기능들에서 좀 유용하게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책을 다 검색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류를 좀 더 그 범위를 좀 좁히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고요. 페이보리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즐겨찾기 기능이죠. 그런데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즐겨찾기 기능은 좀 뭐 주소창이라든가 그 주소를 기억한다거나 이런 단순한 기능인데 로고스 바이블에서는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이 즐겨찾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ESV의 특정 구절을 이제 즐겨찾기로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패세지 가이드라든가 이런 가이드의 내용도 이렇게 담으실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어떤 검색, 서치에서 사용했던 검색 내용도 이렇게 즐겨찾기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즐겨찾기에 담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특정 구절에 있을 때 이 윗부분을 여기 보시면은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지만은요, 이 위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페이보릿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또는 다른 방법은 이제 지난번에 마우스 제스처 기능에서 설명드렸는데 어, 잠시만요. 이게 지금 뭐 또 다른 컴퓨터가 요즘 조금 느려진 것 같네요. 네. 이걸 띄었구나. 네.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마우스 제스처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별표 모양을 그려주시면 L2 페이버릿이 되면서 네, 또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즐겨찾기에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너무너무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아까 비주얼 필터에서도 잠시 다루었지만 비슷한 내용인데요. 아까 해놓은 게 남아있네요. 비주얼 필터는 특정 단어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색깔을 표시해 주거나 좀 눈에 띄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하이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뭐 책을 읽다가 이렇게 뭐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을 칠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냥 이렇게 블럭을 잡고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리 정해놓은 것대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단축키로 등록하시면 좀 더 편하게도 가능하고요. 음, 쇼커키라고 해서 여기서 단축키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그냥 더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편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단지 밑줄과 형광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림들, 기호들 이런 것도 편집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 없는 것은 사용자가 편집해서 만들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히스토리 기능도 마찬가지로 유용한 기능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작업했던 모든 내용들을 그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 부분을 클릭하면 예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서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이블 스터디 뭐 컬렉션이었네요. 그리고 패스지 가이드 뭐 하여간 지금까지 했던 작업 내용들 무엇이든지 순서대로 다시 나타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퍼스널북 저도 좀 너무너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이 퍼스널북 같은 경우는 어떤 문서든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든지 MS 워드에 그 옛날 버전은 안 되고요. docx로 된 확장자로 된 그런 문서로만 만들면 로고스 바이블의 라이브러리에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퍼스널북을 아까 여기 툴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드북 하시면 제목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author라든가 카피라이트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설명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이 만약 들어가면은 그림 파일을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그림 파일이 뜹니다. 그리고 add body 파일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docx 파일을 docx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이게 등록하시고 빌드북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은 이제 파일을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데요. 빌드북을 하시면 라이브러리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저도 매우 좋아하는 기능인데, 좀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다루면 어떻게 만드는지, 더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리딩 리스트도 그냥 뭐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사실은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것도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제 패시지 이쪽에 있는 부분들도 좀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뭐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여기 인포메이션 창이 떠서요. 여기 해당되는 구절, 이게 마우스가 이동할 때마다 예, 여기 내용들이 바뀌죠. 그리고 파워 룩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피바이버스는 뭐 단순한 기능들이고, 여기 이 중에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이제 패시지 애널리시스하고 텍스트 컴패리전이란 두 가지 기능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특정 구절에 대해서 12장 전체를 볼까요? 네. 특정 구절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좁으면은 이게 이제 그 서로 역본 번역본 사이에 차이점이 좀 덜한 편이고요. 넓으면은 더 좀 차이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모습,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개역 개정판은 당연히 한글이니까 떨어지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특정 구절에서 로마 3장 볼까요? 개역 개정은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좀 찾기가 어려운데, ESV, 그다음에 NIV, 그다음에 HCSB,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다음에 KJV보다는 어디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로마서 3장 같은 경우는 정말 서로 번역이 아주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이거는 특정 구절이 좋겠네요. 4장 1절에서 2절. 네, 이렇게 보시면 NASB랑 ESB는 번역이 좀 비슷한 편이고, 나머지랑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좀 시각적으로 좀 쉽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3D도 있네요. 무슨 차일까요? 이게 지금 3D고 이게 2D군요. 네, 그냥 그림 모양만 달라지는군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좀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텍스트 컴패리전은 이건 지금 이쪽에 붙어서 나오는데, 이것도 플로팅, 여기서 창 크기가 조절이 안 되거든요. 주로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좀 그런, 이쪽에 오른쪽에 붙어서 창 크기가 조절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플로팅 윈도우로 하시면 네, 이것도 넓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해당되는 구절에 맨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기준이 돼서요. KJV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순서는 여기 맨 앞에 있는 게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바꾸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좀 어떤 단어가 빠지고 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단어별로, 아까는 전체적으로 그 번역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폭이 많이 서로 다른지 아니면 좀 비슷한지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준다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가 다르게 번역됐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한눈에 좀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바이블 레퍼런스 세 가지가 아주 또 유용한 기능인데요. 아쉽게도 이 세 가지 기능이 골드 버전부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골드 버전에는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골드 이상 뭐 플래티넘이나 뭐
뭐 다이아몬드나 뭐 포트폴리오는 다 되고요. 그런데 그 실버 버전에는 이 바이블 센스 렉시콘이 빠져 있고요. 또 그 이하 버전에는 또 다른 기능이 빠져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참 좋은 기능들인데요. 바이블 팩츠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은 특정 단어들을 클릭 한번 해볼까? 아담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네, 그러면 아담이 여기 마크를 보시면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 관련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 내용들에 대한 뭐 성경 구절이라든가 거기랑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요.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 가계도도 보여주고요. 그 관련된 그림들도 보여주고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 제리코 같이 만약에 이제 이것도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을 보시면 해당되는 지도들도 지도를 보여주고요. 네. 바이오 팩트는 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예, 타임라인도 매우 좋은 기능인데요. 그, 그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예, 이걸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이제 올로 하시면은 이제 세계사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요. 비블리컬로 하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성경 너무 이후기 때문에 이게 별로 없죠.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AD 20년 이렇게 치시면 20년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내용들을 보여주는데요. 비블리컬로 돼 있어서 올로 하면은 다른 세계사적인 사건까지 같이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 필터에서 만약에 펄 이렇게 치면은 바울이랑 관련된 내용만 보여줍니다. 피터라고 하면은 베드로랑 관련된 내용만 이제 추려서 보여주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고요. 이런 시간 순으로 성경의 역사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고요. 바이블 센스 렉시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애니멀이다 하면은 성경인 단어들을 계통별로 전체에서 리빙 띵 중에 애니멀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랜드 애니멀 하면은 이 안에 또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게 성경의 단어들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팅에 보시면 프로그램 세팅즈가 있는데요.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또 옵션들을 여기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 세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안에서 만질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로고스 바이블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그래도 대충 어디에서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고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이해하는데 좀 로고스 바이블을 좀 친숙하게 좀 받아들이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